こっからはド派手に行くぜ。 이번 귀멸의 칼날 헐락의 거리 편 6화는 5화에서 진짜 화려함을 알린 텐겐의 말처럼 더욱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왜 원작 초월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회차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포터블의 귀멸의 칼날이 원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연출했는지 비교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6화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리아뷰의 5화 원작 비교 리뷰 영상을 통해 제 리뷰가 스토리텔링이 된 만큼 이번화는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자, 그럼 유포터블의 귀멸의 칼날 2기 6화 활락의 거리 편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6화는 먼저 5화에서 시청자의 많은 의견이 갈렸던 탄지로가 새로운 히노카미 카구라의 형태를 사용하며 다키와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유포터블이 이 장면을 첫 부분에 넣은 것에 무언가 제작진의 메시지가 있다고 느꼈어요. 마치 제작진이 5화의 히노카미 카구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 의도된 것이었다는, 모두 계획이 있었다는 뜻으로 각성한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구라와 힘의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아뷰는 우리 제작진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한 연출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며 지난 리뷰에서의 만행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만,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소신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화는 5화고 6화는 6화죠. 일단 5화를 맡은 감독과 6화를 맡은 감독이 다른데, 5화에서 탄지로가 싸우는 배경을 보면 5화의 육각각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 6화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5화 리뷰에서 매의 눈으로 집었던 부분인데, 이런 디테일한 연출부터 5화랑 6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장판이나 블루레이가 나올 때 수정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5화의 배경과 6화의 배경 자체가 달라요. 아무튼 5화 리뷰 때 2화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던 저의 믿음을 딱 6화에서 유포터블이 충족시켜줘서 전 도우마처럼 매우 감동했습니다. 근데 6화가 나온 뒤에 이제 와서 5화 리뷰 영상에 댓글 남기는 사람을 보면 에라 왜 그래, 나 상처받는 사람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5화 리뷰 보고 더 과몰입해서 재밌게 6화에서 뽕 차오르지 않았나요? 인정? 아니라면 지성. 저는 6화 도입부부터 유포터블이 이번화는 개찌질 작정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가 도입부에서 유포터블이 만들어낸 오리지널 싸움 연출 때문입니다. 시청자가 몰입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장면 전환이 아닌 이어지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원작의 흐름대로라면 텐겐 일행들의 모습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킹포터블은 오리지널 싸움 장면을 추가해넣고 원작의 흐름인 오비가 다키에게 향하는 장면을 연결해주면서 시청자가 싸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6화를 보면서 분명 2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왜 5분을 본 것 같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제작진의 센스 덕에 그만큼 몰입감이 최고조였다는 거죠. 다음으로 오비가 다키에게로 향하는 오리지널 연출인데요. 원작에서 생략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원작에서는 지렁이 오비들이 구멍으로 흩어져 도망쳤다는 이노스케의 대사로 텐겐이 있던 오비만 다키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유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오비들이 다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후에 다키가 혈기술을 사용할 때 다키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작에선 말이죠. 유포터블은 텐겐 일행이 있던 장소와 유곽 전역의 오비가 다키에게로 향하고 있는 원작에서 생략된 장면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초고퀄리티로.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기대한다고 밝혔던 오비가 다키에게 들어가는 씬에서 저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비가 들어간 뒤에 다키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좀비처럼 가만히 서 있는 연출 너무나 좋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오비가 들어가는 장면만 나오는데 애니에선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시청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지게 만들고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면서 흩어졌던 오비가 다키의 몸에 들어간 것으로 다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었죠. 방황하는 탄지로의 표정은 원작을 안 본 시청자의 표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탄지로가 다키를 공격하는 장면에서 원작에는 히노카미 카구라 이펙트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선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키가 각성하여 흑발에서 백발로 변하는 연출, 이 부분도 지렸습니다. 지금 이 연출이 혈관으로 피가 공급되는 것처럼 다키의 몸에 들어간 오비의 힘들이 전신으로 머리끝까지 퍼져가면서
머리색이 변하는 느낌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죠. 이거나 단순히 전투 퀄리티 때문에 제가 킹갓 황포터블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디테일한 연출을 해준 이 장면까지가 킹포터블입니다. 각성한 다키의 힘을 보여주는 것부터 갓포터블이 시작될 것이고 이후 황포터블이 나옵니다. 육아가게에 관리인이 나오고 다키가 광범위하게 한 번에 쓸어버리는 장면인데요.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다룬 장면으로 각성 다키의 등장에 위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웅장한 부금과 함께 가게가 잘려 무너지는 모습. 이거 영화 아닌가요? 전에 제가 7화 프리뷰 영상에서 검열 얘기했던 이유가 다음 장면에 있는데요. 원래 원작에선 팔이 잘린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유포터블은 소매로 가리고 피가 나는 장면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머리가 잘린 장면도 있는데 근데 검열로 장면을 바꾸면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데 유포터블은 무엇으로 이것을 메꿨을까요? 바로 어두운 배경음악과 어우러진 한 여자의 절규입니다. 원작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 유포터블은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연기력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부조리아님의 쉽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고 탄지로가 각성하게 되는 빌드업에 절망적인 상황을 오지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탄지로가 신주로의 편지를 회상하는 씬인데요. 1화의 신주로와 극도로 달라진 참회한 신주로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프리뷰로 포인트를 집었었죠. なんだお前は。出て行け。初対面があの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い恥ずかしく思う。 1화에서 거친 목소리로 술에 찌든 망나니를 연기했다면 6화에선 제대로 반성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키포인트, 원작에서 쿄조로와 샌드로가 신주로를 보는 장면에서 유포터블은 술병을 그려놓은 디테일, 그리고 쿄조로가 등장하면서 잔잔히 깔리는 무한열차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하는 호무라.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번 6화에서 화려함에 이어지는 감동까지 잡은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쿄조로가 사용하는 화염의 호흡이 자신이 만들어낸 호흡인 구형, 연옥을 제외하고 5가지 형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측이 여기서부터 나왔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근데 근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염의 호흡은 전집중 호흡의 기본 계파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 6에서 8형까지가 비어있는 것은 쿄조로가 독학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탄지로가 회상하는 씬인데요. 원작에선 탄지로하고 네즈코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으나 탄지로가 구해주는 남동생의 모습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유포터블이 앞으로 타케오가 등장하는 것에 연관성을 찾아 탄지로가 타케오를 구해주는 장면으로 넣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탄지로는 분노로 각성하여 텐겐에게 향하려는 다키를 붙잡는데요. 어우야, 이거 이미 킹갓 황포터블인데요. 이런 구도의 장면 원작에선 없었는데 역시 원작 초월. 얘들아, 이거 원래 19금 애니메이션이야. 다키는 분노한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무잔의 세포에 각인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검객의 목소리가 공개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바로 하타케 카카시였습니다. 이 목소리가 찰떡이다는 의견도 있고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공개된 목소리의 상황이 개빡친 목소리를 표현해야 하기에 중후하고 엄격한 목소리 톤으로 연기를 하신 것 같고 나루토에서 일상 카카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というわけで今日の任務は終了。意外にいい任務になったかもね。もう2、3回は遊んでやれるかな。 성우 목소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그보다 현재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전환될 때의 연출 보셨나요? 검객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각인된 기억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듯한 피로 얼룩진 화면과 노이즈 소리, 여기에 어우러진 탄지로와 검객의 연기가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죠. 자, 여태까지 앞서 설명했던 디테일한 연출로 킹포터블, 검열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감동과 압도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 연출로 갓포터블, 이렇게 킹 갓포터블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은 당연하게도 전투 연출의 황포터블로 각성 다키와 각성 탄지로의 싸움에서 킹갓 황포터블이 완성됩니다. 기억이 겹쳐지는 씬에서 아이캐치 후에 텐겐 일행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무엇이 중원지 알고 중요한 연출 다 끝난 다음에 원작의 장면은 보여줘야 하니까 아이캐치 뒤로 배치를 바꿔서 숨죽이며 보던 시청자들에게 이제 숨 좀 쉬라고 유쾌한 장면을 넣어준 부분이죠. 원작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작진의 배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숨 다 쉬었냐? 이제 다시 개같이 달려볼게 하고 각성 탄지로와 각성 다키의 싸움이 시작되죠. 다키의 혈기술 8중 오비베기와 탄지로의 히노카미 카구라 작골 여명은 원작 그대로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다키의 오비를 받아치는 이 한 장면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다니. 또한 다키가 공중으로 점프하여 다른 지붕으로 도망가는 씬은 원작에서 다키가 탄지로의 기세에 밀려 뒤로 물러서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부분인데 원작을 초월하여 만들어주는군요. 다음으로 제가 프리뷰에서 가장 이번 화의 액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점찍었던 이 장면. 역대급 퀄리티의 원작 초월 전투 연출을 보여주며 정점을 찍고 킹갓 황포터블이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한계까지 넘기 직전이었죠. 그때 하나코가 나타나서 숨을 쉬라고 말해주는데 예상대로 유포터블이 탄지로가 생명의 한계를 넘기 직전의 상황을 탄지로가 이룬도를 든 손을 덜덜 떨고 눈을 덜덜 떨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탄지로를 구하려고 네즈코가 발차기를 날리는 씬에서도 원작엔 없는 장면인 다키의 머리가 터져 나가는 모습과 전깃줄까지 끊어먹는 장면도 디테일하게 추가해 주었네요. 다키는 네즈코의 모습에서 과거 무장과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원작에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원작을 초월하여, 이거 아까 장면도 그렇고 누가 봐도 노린 것 같은데. 이번 유카 감독님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겠군요. 다키와 네즈코의 싸움이 시작되고 네즈코는 다키의 공격에 당해 추락하죠. 다키는 멀쩡해 보이는 네즈코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는데 분명히 다키는 네즈코의 몸뚱이를 절단했었다고 원작에는 절단된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도 수위를 조정하여 장면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에 아카자와 같은 연출로 네즈코는 팔을 재생시키며 각성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키의 성우를 너무나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격으로 이번 6화는 끝나게 됩니다. 왜 킹갓 황포터블인지 다시 정리해보자면 디테일한 연출과 수위가 센 부분도 자연스럽게 수정하며 다른 연출로 커버하는 융통성을 가진 상황 연출력, 그리고 원작을 초월한 전투 연출이 모두 이루어진 킹갓 황포터블의 귀멸의 칼날 6화였습니다. 원래 1화 분량의 애니메이션 리뷰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던 6화였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